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통장 잔고를 확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요? 왜 노후 준비를 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왜 돈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 영상은 돈을 더 모으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노후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언제부턴가 돈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통장에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집은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든 질문이 숫자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 사람도 불안하고 준비를 못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들고 연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보고 나눠보고 생활비를 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달래는 걸까요? 다음날 뉴스를 봅니다. 노후 파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려워졌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녀 문제였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젯밤에 했던 계산이 무너집니다. 다시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노후를 돈의 문제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살아보면 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후에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심이라는 건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필요하고 2억이 있으면 3억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서 노후 자금을 제법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가 봐도 걱정 없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정말 충분한 걸까?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딱히 많이 모아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해 보입니다. 이만하면 살 수 있어. 더 필요하면 그때 생각하지 뭐. 물론 무책임한 태도는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불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교가 불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노후에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5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만큼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는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는 자녀가 효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준비가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비교하는 순간 부족해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는 절대 편해질 수 없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비교의 습관에서 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비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얼마나 필요한지 배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알지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으니 계속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초조해집니다. 뉴스에서 물가 상승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모든 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 뉴스가 말하는 기준,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준. 그 기준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만들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노후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만 물었지, 무엇은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편안함이란 무엇입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편안함입니까? 자녀를 자주 보는 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함입니까? 같은 단어지만 사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럼 걱정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병원비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생활비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는 이유입니다. 기준을 만든다는 건 막연함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노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지, 이걸 하나씩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기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은 매달 자녀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외식비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분의 기준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기검진 비용, 영양제 비용, 운동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분의 기준입니다. 똑같이 노후를 준비해도 필요한 게 다릅니다. 중요한 게 다릅니다. 그러니 남의 기준으로는 절대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5억이 필요하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불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욕망이 불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크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욕망이 명확하면 적어도 괜찮습니다. 욕망이라는 말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무한정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원합니다.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욕망이 커집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여행도 다니고 싶어집니다. 여행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어집니다.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품위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욕망은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욕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욕망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욕망이 명확하고 제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노후의 돈보다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원할 수 있지만 더 원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체념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선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체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실제로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해서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남들이 뭘 가졌든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 기준을 지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에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점심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에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혼자입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에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행을 포기하고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외식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인가? 선택이 명확해지면 기준이 생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에 나는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해지는가? 이걸 알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남과 비교하게 되는가?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비교의 지점을 알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내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노후가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필요한 것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자녀가 도움을 못 주면 어떡하지?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악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최선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지내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것.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최악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만든다는 건 최악과 최선 사이 어딘가에 현실적인 선을 긋는 겁니다. 모든 최악을 대비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그럼 질문해 봅시다. 어느 정도의 병원비까지 대비할 것인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술비를 준비할 것인가? 암 같은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무한정 대비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비하겠다. 그 이상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 잠은 잘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대비할 것인가?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할 것인가? 5%로 가정할 것인가? 10%까지 대비할 것인가? 여기서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한정 오를 거라고 가정하면 끝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모든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불안만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건강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가족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니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준도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벽은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 못한 일은 생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완벽한 준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옵니다. 나는 이 정도 준비했어. 부족할 수도 있지.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대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편해집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기준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부터는 부담이라고 느끼는가?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더 준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울 때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알면 기준을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혼자 걱정만 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이 부족하면 그게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1,000만 원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인생을 바꾸진 않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큰 액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유에서 옵니다. 매달 조금씩 남는 것.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안정입니다. 큰 돈이 있어도 매달 빠듯하면 불안합니다. 작은 돈이어도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총액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을 봐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균형이 맞느냐? 여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어떻게 흐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집값이 높을 때 팔면 목돈이 생깁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닙니다. 익숙한 공간이고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기준의 문제입니다. 돈이 더 중요한가? 익숙함이 더 중요한가? 자산이 더 중요한가? 안정감이 더 중요한가? 여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기준입니다. 많은 재테크 조언들이 있습니다. 연금을 이렇게 받으라, 저렇게 받으라. 집을 팔아라 말아라. 보험을 들어라, 해지해라. 모든 조언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은 내 상황을 모릅니다. 내 가치관을 모릅니다. 내 기준을 모릅니다. 조언을 들을 때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조언이 나에게 맞는가? 내가 원하는 노후와 맞는가? 내 가치관과 맞는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뉴스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내 삶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산다는 건 외롭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입니다. 남들이 이해하든 말든 내가 편하면 됩니다. 노후가 불안한 건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도 미래를 몰랐습니다. 취업이 될지, 결혼이 될지, 사업이 잘 될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헤쳐나왔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완전히 없앨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 중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조금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왜냐하면 부족함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게 노후의 돈보다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못합니다. 그 차이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에 있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느냐,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느냐? 이 차이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도구.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목적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이 크면 100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욕망이 명확하면 1억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게 노후의 지혜입니다. 충분함을 모르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더 원하고 계속 불안합니다. 충분함을 알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게 노후의 돈보다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충분하면 괜찮은가? 무엇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노후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돈을 더 모으기 전에 기준을 먼저 세우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뉴스가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말하는 기준을. 그럼 노후가 덜 불안해집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과 함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도구이고 기준은 나침반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희생합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중은 언제 오는 걸까요? 노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걸까요? 노후 준비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살고 미래도 준비하는 것. 이게 균형입니다. 지금을 너무 희생하면 미래가 와도 살 줄 모릅니다. 지금 사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도 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살 줄 아는 겁니다. 충분함을 아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법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어디서 만족할 것인가? 이게 노후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많으면 더 헷갈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수익이 높은 방법.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없습니다. 내게 맞는 선택만 있습니다. 내게 맞는 선택을 하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무엇은 절대 포기 못하는지. 이걸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정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어떤 방식이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노후가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완전히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불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안을 인정하되 불안 때문에 판단을 흐리지 않으면 됩니다. 불안을 느끼되 불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후의 안정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에서 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노후는 시작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그 순간부터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노후의 시작은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 당신의 노후는 이미 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